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쟁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의료계 논의 테이블에 내년 증원 문제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미 수시 모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원 수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 역시 내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여야 모두 의료계에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 요구 가운데 하나인 책임자 경질 문제에선 입장이 갈렸습니다. 야당은 의료 대란을 초래한 책임자를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과 책임자 경질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석 전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의료계 내부의 갈등 양상은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휴학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임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이른바 응급실 블랙리스트도 갈등을 증폭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와 파견 군의 간의 명단을 작성, 유포한 혐의와 관련한 용의자 5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응급실 블랙리스트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유감이라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단일 대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의대 증원에 맞춰 정부가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5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2조 원, 전공의 수련 교육과 대학병원을 지원하는 데 3조 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충분한 교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의대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공사 기간을 단축해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립니다. 기존의 기금 교수나 임상 교수 신분으로 근무해오던 의사들을 국립대 교수로 임용해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원활한 교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풀 활용 지원, 시니어 의사의 근무 등 현장에서 요청하는 교원 인사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과 교수 확충뿐만 아니라 의대 교육 과정을 혁신하는 데도 551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학들은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강화한다거나 의과학자 양성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만드는 등 지역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대학에서 혁신 방향을 담은 계획을 제출하면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필수 의료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집니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체계적인 임상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또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 의대에 입학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13일까지입니다. 전국 39개 의대는 올해보다 1,497명이 늘어난 4,610명을 내년 신입생으로 뽑습니다. 이들 중 67.6%인 3,118명을 수시로 선발하는데 1,166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7월 재외국민 전형부터 이번 수시 모집까지 이미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이 시작됐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탔지만 이 같은 이유로 의료계를 빼고 먼저 출범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뽑게 되면은 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가 없고 그럼 지금은 의료 대란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내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하려면 보건복지부가 다시 정원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이를 배정해야 합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에서 마련한 시행계획을 심의해 모집 요강을 바꾸는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시작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일정까지 모두 꼬여버리면서 수험생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수시 일정을 연기하면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이미 수시가 시작된 상황에선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조정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 하지만 당장 6개월째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조차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등 계속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신태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에 도전하는 수험생은 52만 2,6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8,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고3 지원자가 34만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4,000명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졸업생 증가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졸업생 지원자는 16만 1,7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000명 늘었습니다. 재학생 증가에 비율은 다소 줄었지만 지원 규모가 20여 년 만에 가장 큽니다. 지난해 킬러 문항 배제로 졸업생 수가 급등한 데 이어 올해는 의대 증원 여파로 다시 대학 입시에 도전하는 학생이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과목별 응시 인원을 보면 탐구 영역에서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과학탐구 과목에서 하나, 사회탐구 과목에서 하나를 골라 시험을 치르는 혼합 응시자가 전체의 10.3%인 52,200명인데 지난해보다 비율과 규모 모두 증가했습니다. 올해 사회탐구를 치르더라도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 한 대학이 늘면서 일명 사탐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과 기하 대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도 자연계열 학과 지원이 가능해져서 미적분, 기하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올해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 52.7%로 지난해에 비해 0.5%포인트 줄었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수험생이 64%로 지난해보다 2.9%포인트 늘었고 반대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수험생은 36%로 지난해에 비해 줄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